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짱 박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다는 바로 그 책,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죠. 바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월급. 대체 왜 이 모양일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아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품어봤을 이 근본적인 질문. 오늘 그 답을 경제학의 핵심 원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 월급을 알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국가 경제 전체, 이 큰 숲부터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 나라의 전체적인 생산성과 임금이 과연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 그 거대한 춤을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 춤을 이해하려면 먼저 노동 생산성이라는 핵심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뭐랄까,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하고 물가 상승을 뺀 실질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떠세요? 두 개의 선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은 결국 생산성을 따라간다는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대원칙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다른 시기랑 다르게 1970년대에는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보다 훨씬 높은데요? 저건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이자,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1970년대에 정부 주도로 중화학공업을 막 키웠잖아요. 그때 공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걸 다룰 줄 아는 숙련된 노동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로 사람을 데려가려고 우리 회사 오면 돈 더 줄게 하면서 임금 경쟁을 벌인 거죠. 즉,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빠르게 올랐던 아주 예외적인 시기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 전체라는 큰 그림에서 시선을 좀 더 좁혀서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내 월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이번엔 미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푼 흐름은 좀 알겠는데요. 그래서 딱 제 월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체 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바로 이 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여기서 딱 두 가지 패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표에서 아래로 쭉 내려갈수록,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임금이 높아지죠. 둘째,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즉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은 또 높아집니다. 결국 개인의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이 학력과 경력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표 안에 숨겨진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진실, 바로 유리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교수님. 표를 자세히 보니까 같은 대졸의 경력 10년 이상을 봐도 남녀 월급 차이가 거의 250만 원이나 나잖아요. 아니, 학력도 경력도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나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교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대졸 여성의 임금은 같은 조건의 남성 임금의 69%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노동시장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접근법이 바로 위미노믹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여성, 위민하고 경제학, 이코노믹스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는 게 단순히 평등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핵심 전략이라는 관점인 거죠. 그럼 이 위미노믹스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교재에서 짚어주는 핵심 이유들을 보면요. 우선 여성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소비 주체고요. 또 미래 성장 동력인 서비스 산업에서는 여성이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여성 인재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이 거대하고 복잡한 노동시장에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한데요. 솔직히 당장 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체 뭘까요? 경제학은 그 답을 바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서 찾습니다. 인적 자본?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지식이나 기술, 경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계나 건물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나라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면 내 가치가 커지고 당연히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중요한 인적 자본에는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받는 교육, 두 번째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현장 훈련,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부딪히며 쌓이는 직접 경험입니다. 이 3가지가 꾸준히 쌓일 때 여러분의 가치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딱딱 짚어보고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한 국가의 임금은 결국 생산성의 거울이다. 둘째, 내 월급은 기본적으로 학력과 경력에 비례한다. 셋째, 하지만 그 안에는 성별 임금 격차라는 심각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나 자신, 즉 나의 인적 자본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볼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내 가치를 키워도 우리 사회가 그걸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개인의 노력이 온전히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함께 바꿔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